어머니는 평생 리조트에서 청소만 하셨잖아요. 굳이 가실 필요 있으세요? 청소 도구 창고나 익숙하실 텐데 손님으로 가시면 어색하시지 않으세요? 며느리 박서연은 이 치명적인 조롱과 함께 시어머니 이선영을 서울 집에 홀로 남겨두고 최고급 리조트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청소부라 경멸했던 시어머니의 정체를 안 순간 무릎 꿇고 오열하며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짙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작은 펜션 선영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남편 최영철과 함께 이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남편과 함께 방을 정리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텨온 선영장은 이선영과 남편에게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추억이 쌓인 보금자리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선영의 마음 한구석엔 아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준호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그곳에서 직장을 잡으면서 점점 가족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명절이면 제주도에 내려왔던 아들도 결혼 후엔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며느리 박서연은 제주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이선영이 전화로 제주도에 내려오라고 했을 때 박서연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제주도는 여행으로 가는 곳이지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준호도 바쁜데 시간 내기 힘들어요. 이선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죠. 여보, 우리 좀 더 크게 사업을 키워볼까? 펜션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남편 최영철은 아내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넓은 땅을 매입하고 건축 설계사를 만나고 은행과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사업 계획서를 다듬고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마침내 블루오션 리조트가 완공됐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최고급 리조트였죠. 깔끔한 객실과 수영장, 레스토랑까지 갖춘 이곳은 곧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선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에도 두 번째 리조트를 열었고 이제 블루오션 리조트 그룹은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이선영은 아들 이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부모의 재산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았거든요. 이준호가 스스로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선영은 아들에게 여전히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것처럼 말했고 가끔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최영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꿈을 키워온 동반자를 잃은 이선영은 깊은 슬픔에 빠졌죠. 넓은 제주도 집에 혼자 있자니 너무 외로웠어요.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선영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서울로 좀 올라가도 될까? 아빠 없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구나. 이준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당연하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방 준비해 둘게요. 이선영은 아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짐을 꾸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에 도착한 이선영을 맞이한 건 며느리 박서연의 차가운 표정이었죠. 박서연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입을 삐죽였어요. 어머니, 방은 저쪽 작은 방으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오빠가 재택 근무할 때 쓰는 방이 필요하거든요. 이선영이 들어간 방은 창문도 작고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이선영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도우려고 하자 박서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엌은 제가 쓸게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세요.
이선영은 며느리의 말투에서 거부감을 느꼈지만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이선영은 생각했죠. 며느리가 자신을 펜션 사업에 실패한 시골 노인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거든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선영은 조심스럽게 며느리 박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세면을 하고 거실에 나갈 때도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차갑게 변해갔죠. 어느 날 아침 이선영이 커피를 한 잔 타려고 부엌에 들어서자 박서연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부엌 사용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뭐 필요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선영은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구나. 그럼 커피 한 잔만 부탁할게. 박서연은 인스턴트 커피를 물에 타서 이선영에게 건넸어요. 이선영은 그 커피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죠. 제주도 집에선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핸드드립 커피를 즐겼는데 이제는 작은 방 안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신세가 됐습니다. 며칠 후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서연이 이선영의 방문을 노크하더니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께서 집안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선영은 며느리의 눈빛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들 생각에 거절하지 못했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박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리조트에서 청소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도 잘하시겠네요. 특히 화장실 청소 같은 거요. 이선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서연이 자신을 리조트 청소부로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실 이선영은 블루오션 리조트 그룹의 회장이지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숨기기 위해 제주도에서 펜션 일을 한다고만 말했고 그게 며느리에게는 청소부로 왜곡되어 전달된 것 같았어요. 이선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 이준호가 자신의 재산을 알게 되면 스스로 노력하며 살아온 삶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선영은 조용히 청소 도구를 받아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해볼게. 그날부터 이선영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변기까지 닦았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회장이 며느리의 명령에 따라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는 모습은 너무나 아이러니했죠. 하지만 이선영은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굴욕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이선영은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털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이준호의 피곤한 얼굴을 보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서울 생활은 괜찮으세요? 이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서연이가 잘해주는구나. 이준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영은 홀로 작은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집, 넓은 거실과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더 그리운 건 남편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연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선영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있으려 했지만 박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인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선영은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서연의 친구들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박서연은 이선영을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우리 시어머니세요. 제주도에서 리조트 청소 일하시다가 지금은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친구들은 이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선영은 그 시선들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박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죠. 평생 리조트 변기만 닦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집 화장실 청소도 진짜 깨끗하게 하세요.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변기를 닦은 청소부라니 자신이 그토록 노력해서 일궈낸 사업과 성공이 이렇게 왜곡되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은 꾹 참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이선영은 제주도에 있는 김민재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이번 분기 매출 보고서 좀 보내줄래? 김민재 실장은 곧바로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냈어요. 이선영은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블루오션 리조트 그룹의 분기 매출은 수백억 원을 넘어섰고 순이익도 어마어마했죠. 이선영은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인데 며느리에게는 변기 닦는 청소부로 취급받고 있다니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준호가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손에는 여행 팸플릿을 들고 있었죠. 서연아, 이번 여름휴가 제주도 블루오션 리조트 어때? 요즘 엄청 핫하다던데. 박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 진짜요? 거기 예약하기 엄청 어렵다던데. 할 수 있어요? 이준호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벌써 예약해뒀어. 우리 결혼 기념일도 다가오잖아. 박서연은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이선영은 거실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블루오션 리조트라니 바로 자신이 남편과 함께 세운 그곳 아닌가요? 이선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제주도 오랜만에 가보고 싶구나.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서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이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죠. 박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 여행이잖아요. 결혼 기념일 여행인데 시어머니까지 가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이선영은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제주도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자신의 집도 리조트도 보고 싶었죠. 그래도 엄마가 제주도에 살았잖니. 거기 구경도 시켜주고 싶고. 박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리조트에서 청소만 하셨잖아요. 굳이 가실 필요 있으세요? 청소도구 창고나 익숙하실 텐데 손님으로 가시면 어색하시지 않으세요? 이선영은 며느리의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청소도구 창고라니 자신이 그 리조트의 주인인데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박서연은 이선영의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부부끼리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시어머니까지 가시면 불편하잖아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며 입만 벙긋거렸죠. 이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이준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너희끼리 잘 다녀와라. 이선영은 쓸쓸하게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세운 리조트에 손님으로도 갈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며칠 후 이준호 부부는 여행짐을 챙겼습니다. 박서연은 신이 나서 새 옷을 꺼내고 화장품을 정리했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 이선영은 현관까지 나와 아들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박서연은 이선영을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이선영은 홀로 빈집에 남겨졌어요. 조용한 거실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이선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민재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재야, 이준호 이름으로 예약된 거 있지? 김민재 실장이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준호님 명의로 스탠다드룸 3박 4일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예약 취소해. 김민재 실장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예약을 취소하시겠다고요? 이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응, 지금 당장 취소해. 그리고 그쪽으로 연락 가면 예약 시스템 오류라고 해. 내가 취소했다는 말은 하지 마. 김민재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이선영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사람을 직업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오만함, 그걸 깨트려줘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선영은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모든 모욕을 되갚아줄 계획을 세웠죠. 이선영은 노트북을 열고 김민재 실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라는 지시였어요. 제주도 공항에 도착한 이준호와 박서연은 렌터카를 빌려 블루오션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박서연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제주도 풍경을 보며 들떠 있었어요. 오빠 진짜 설레요. 블루오션 리조트 사진 봤는데 완전 럭셔리하던데요. 이준호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그러게. 좋은 추억 만들자. 1시간쯤 달려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박서연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진짜 멋지다. 두 사람은 프런트로 향했어요. 박서연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예약자 이준호입니다. 체크인 할게요. 프런트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준호님 예약이 취소되어 있네요. 박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취소? 그럴 리 없는데요. 분명히 예약했어요. 프런트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자동 취소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서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목소리를 높였죠. 시스템 오류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결혼 기념일 여행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서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박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장 책임자 불러요. 이런 식으로 장사해요? 프런트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모든 객실이 만실이라 다른 방을 안내해 드릴 수가 없네요. 박서연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준호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일단 진정하고 다른 숙소 알아보자. 박서연은 이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진정하라고요?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우리 결혼 기념일 망쳤잖아요. 그때 박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박서연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아빠, 지금 바쁜데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침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단다. 박서연은 귓속으로 천둥이 친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실직했다니 대기업 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말이죠. 아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 퇴직금 받으면 알아서 잘 살아야지 뭐. 박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리조트 예약 취소에 이어 아버지의 실직까지 이중의 충격이었습니다. 이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서연아, 무슨 일이야? 박서연은 눈물이 고이는 걸 참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대요. 이준호는 놀라서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박서연은 남편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가 실직자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온 박서연에게 이건 큰 충격이었죠. 한편 제주도 자신의 집에 돌아온 이선영은 김민재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도련님 부부가 리조트에서 예약 취소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특히 며느님이 프런트 직원에게 소리를 많이 지르셨어요.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직원한테 나중에 특별 보너스 줘. 내 며느리한테 모욕당한 거니까. 김민재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도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그 착함이 며느리의 오만함을 방치하고 있어. 이제 교훈을 줘야 해.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말이야. 그날 저녁 이준호는 아내를 위해 제주도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성수기라 어디든 만실이었어요.
박서연은 지쳐서 차 안에서 울고 있었죠. 오빠, 우리 그냥 서울 돌아가요. 이 여행 망했어요. 이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꼭 좋은 곳 찾아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그때 이준호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블루오션 리조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준호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블루오션 리조트 측에서 보낸 거였어요.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리조트에서 특별히 최고급 스위트룸 무료 숙박권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시면 바로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박서연도 문자를 보더니 눈이 커졌죠. 오빠, 이거 진짜예요? 스위트룸을 공짜로 준다고요? 이준호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리조트 측에서 미안해서 주는 건가 봐. 박서연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까까지의 분노는 어디 갔는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빨리 가요. 스위트룸이라니 완전 럭키잖아요. 두 사람은 다시 블루오션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프런트에 도착하자 아까와는 다른 직원이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이준호 고객님이시죠? 저희가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두 사람을 최상층에 있는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커다란 창문이 나타났습니다. 박서연은 감탄을 금치 못했죠.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오빠, 우리 완전 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준호도 기쁜 표정이었어요. 그러게. 예약 취소된 게 오히려 잘된 일이네. 두 사람은 짐을 풀고 리조트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 레스토랑, 스파까지 모든 시설이 완벽했어요. 박서연은 수영장 옆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이 정도면 예약 취소된 거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스위트룸이 훨씬 좋잖아요. 이준호는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됐거든요. 서연아,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야 할 것 같아. 잘 지내시나 확인하고. 박서연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오빠,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여행에 집중해요. 한편 제주도 자신의 집에 있는 이선영은 김민재 실장과 함께 며느리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내일 저녁 7시에 VIP 전용 레스토랑에서 특별 만찬을 준비해줘. 준호 부부를 초대할 거야. 김민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시는 건가요? 이선영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직접 며느리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야.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말이야. 김민재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며느님도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이선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심한 건 내가 당한 거야. 변기 청소하라고 시키고 청소부 출신이라고 조롱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 주고. 그게 심한 거지. 나는 그저 진실을 알려주는 것뿐이야. 다음 날 낮 이준호 부부는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영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이었죠. 오후가 되자 리조트 직원이 그들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준호 고객님, 오늘 저녁 7시에 저희 리조트 VIP 전용 레스토랑에서 특별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대장입니다. 직원은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건넸어요. 박서연이 초대장을 받아들며 의아해했습니다. VIP 만찬이요? 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직원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리조트에서 특별한 고객님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입니다. 복장은 정장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서연은 신이 나서 이준호를 쳐다봤어요. 오빠, 우리 완전 VIP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정장 챙겨온 거 잘했네요. 이준호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게. 이번 여행 진짜 잘 왔다. 저녁 7시가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VIP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레스토랑 입구에는 120명의 리조트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어서 오십시오, 귀한 고객님. 박서연은 이런 환대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이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아름답게 차려진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선 이준호와 박서연은 눈앞의 광경에 압도됐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우아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낯익었죠. 이준호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맞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선영이었어요. 제주도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이곳에 서 있었던 겁니다. 박서연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이선영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이선영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서울 집에서 보여주던 겸손함이 아니라 당당함과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아, 준호야. 앉아라. 두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김민재 실장이 등장했어요. 그는 마이크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자리입니다. 저는 블루오션 리조트 그룹의 전문 경영인 김민재 실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은 블루오션 리조트 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님이신 이선영 회장님이십니다. 이준호와 박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회장이라고요? 어머니가 회장이라니 무슨 소리인가요? 박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민재 실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선영 회장님은 20년 전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 선영장을 시작으로 사업을 키우셨습니다. 남편 최영철님과 함께 5년 만에 이 블루오션 리조트를 완공하셨고 현재는 제주도와 부산에 걸쳐 리조트 그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연 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기업입니다. 이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던 겁니다. 박서연은 손이 떨렸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청소부라고 조롱했던 시어머니가 이 리조트의 주인이라니요. 이선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구나. 너한테 진실을 숨겼어. 내가 부모 재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거든.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거짓말했지. 이준호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그럼 그동안 서울에서.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잃고 외로워서 서울로 올라간 거야.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리고 이선영은 박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박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선영은 지난 3개월을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했죠. 너는 나를 청소부라고 불렀어. 리조트 변기나 닦던 사람이라고 조롱했지.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망신줬고 집에서 실제로 변기 청소를 시켰어. 내가 제주도에 같이 가겠다고 했을 때 청소도구 창고나 익숙할 거라며 비웃었잖니. 박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선영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너는 사람을 직업과 지위로 판단했어. 대기업 부장 딸이라는 자부심으로 나를 깔봤지. 하지만 서연아, 내 아버지가 요즘 실직하셨다며? 그럼 이제 너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 박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선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청소부든 회장이든 부장이든 실직자든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말이야. 직업과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건 잘못됐어. 박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아내를 따라 나갔죠. 이선영은 홀로 레스토랑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김민재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박서연은 복도를 뛰어나가 리조트 정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피함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시어머니가 수백억 원 자산가였다니 이보다 더 굴욕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준호가 뒤따라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박서연은 남편을 보며 흐느꼈어요. 오빠, 나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정말 몰랐다고요. 이준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나한테도 숨긴 거야. 박서연은 자신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청소부라고 부른 것, 변기 청소를 시킨 것, 친구들 앞에서 망신 준 것, 제주도 여행에서 배제한 것까지. 모든 게 끔찍한 실수였어요. 오빠, 나 어떡해요? 어머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엄마도 화는 나셨겠지만 결국엔 우릴 위해서 이러시는 거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정원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어요. 이선영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이선영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어머니를 직업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건 제 큰 잘못입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이선영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서연아, 나는 내가 나한테 사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말이야.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선영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앞으로는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 청소부든 회장이든 직장인이든 실직자든 모든 사람은 존엄하니까. 박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도 어머니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죄송해요. 서연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선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해. 가족을 지키려면 용기도 있어야 해. 이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선영은 왜 자신이 불을 숨겼는지 아들이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던 마음을 설명했어요. 이준호는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며 감사해했고 박서연은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반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영은 리조트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어제 우리 며느리가 프런트 직원에게 무례하게 대했다고 들었어요. 그 직원분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리조트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무시당해선 안 돼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선영은 자신이 당한 모욕을 통해 직원들의 존엄성을 더욱 지켜주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주도에서의 며칠은 이준호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서연은 이선영과 함께 리조트를 둘러보며 시어머니가 이룬 성취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객실, 친절한 직원들, 아름다운 시설들을 보며 박서연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드셨다니요. 이선영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엔 작은 펜션 선영장에서 시작했어. 남편이랑 둘이서 손님 방을 청소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박서연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라고 조롱했던 일들이 사실은 사업가로서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청소도 요리도 손님 응대도 모두 사업의 일부였던 겁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청소하는 일을 무시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선영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어.
모든 일엔 가치가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해.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야. 이준호는 어머니와 아내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제주도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구나. 제주도도 좋고 서울도 좋아.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있는 거니까. 박서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 집에 다시 오시면 제대로 모실게요. 이번엔 넓고 밝은 방으로 드리고 부엌도 같이 쓰고 뭐든지 편하게 하세요. 이선영은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구나, 서연아.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내일이 있으니까 제주도랑 서울 오가며 살 것 같아.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선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선영과 남편이 처음 시작했던 그 작은 펜션이었죠. 지금은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갔지만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선영은 펜션 앞에 서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남편이랑 정말 열심히 일했어. 손님 하나하나한테 최선을 다했지. 그게 지금의 블루오션 리조트를 만든 원동력이었어. 이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으시죠?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응. 너무 보고 싶어.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박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아버지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이선영의 슬픔이 전해져 왔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이선영은 김민재 실장과 함께 리조트 경영 회의를 했습니다. 박서연과 이준호도 자리에 함께 했어요. 이선영은 며느리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었거든요. 서연아, 사업이란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거야. 박서연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이선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멋진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말이에요. 이선영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구나. 서울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이선영은 아들 부부를 배웅했어요. 박서연은 시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큰 교훈을 주셨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선영은 며느리를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너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야. 그 능력을 사람을 무시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존중하는 데 써.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준호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이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들 부부가 탑승구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영철 씨, 우리 아들 잘 컸지? 며느리도 이제 변할 거야. 당신이 보고 싶어. 제주도로 돌아온 이선영은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이선영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며칠 후 박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말벗 되어드렸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정말 보람찼어요. 어머니 말씀 생각하며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이선영은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답장을 보냈어요. 잘했어, 서연아. 자랑스럽구나. 계속 그렇게 살아가길. 그날 밤 이선영은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좋은 사람으로 변할 거야. 당신도 기뻐하겠지? 창밖으론 제주도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선영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청소부 시어머니의 화려한 복수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은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그 진리를 이선영은 며느리에게 가르쳐 줬고 며느리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